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3의 18장 주식 투자자의 지식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자가 가져야 될 지식은 여기 있는 자본, 이익, 위험, 배당, 주가 차트보다 훨씬 많죠. 100배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 18장 주식 투자자가 꼭 가졌으면 하는 지식에는 이렇게 6개만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책의 분량 때문이죠. 원래는 더 많은 꼭 알아야 될 지식을 넣고 싶었지만 그럼 책이 너무 백과사전처럼 커지더라고요. 500페이지, 600페이지.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제 책이 400페이지인데도 좀 두껍다는 평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말 자르고 잘라서 이 정도는 정말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단어들 위주로 설명을 책에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 투자자로서 기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2가지만 꼽아라. 지식하고 경험을 꼽습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안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알지 못하고 경험만 했어도 안 되고요. 알고서 경험 못해서도 안 되고요. 2가지를 동시에 스텝을 밟아 나간다면 분명히 어느 시간에 이르렀을 때는 남들보다 더 훌륭한 성공할 확률이 높은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같은 경우는 매매 좀 많이 하고 한 3년, 5년 지나가면 스스로 터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3년, 5년을 했어도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주식을 3년, 5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1달을 했건 2달을 했건 압축적으로 특히 어떤 이론 위주로 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신 내용일 것이고요. 만약에 주식을 3년, 5년 했는데 나는 이 단어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중적인 공부는 좀 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스스로 자가진단법은 18장 책을 아마 읽으시면서 쉽게 넘어갔으면 공부가 좀 된 거고요. 또는 오늘 이 강의를 쉽게 들으시면은 공부가 좀 되신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책 순서입니다. 자본, 이익, 배당, 주가, 차트, 위험. 자, 이런 흐름으로 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상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상법상의 자본금 또는 회계상의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본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하는 거죠.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째는 이익. 그 자본을 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뭘까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익을 내기 위한 거예요. 제가 강연회에서 늘 강조드리는 주식 투자가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들 투자가들의 개인 이익 극대화예요.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바로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 그래서 일정한 자본금을 갖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본이 뭔지, 이익이 뭔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나요? 3번째, 배당. 회사가 자본을 갖고 이익을 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배당을 나눠주죠. 주주들은 사실 배당을 통해서만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이 원래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근원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 뭐다? 배당이 아닌 매매 차익인 거죠. 장기 보유를 상정을 해봐요. 어떤 종목을 내가 100년을 갖고 있다. 그럼 난 산 다음에 한 번도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팔았으면 매매 차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1순위 목표는 사실 배당이고요. 그런데 단기 매매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약간 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배당을 요구한다든지 또 올바른 경영을 유인한다든지 그런 거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이 새 정부에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게 배당을 좀 적당한 수준 이상으로 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태까지 배당을 많이 주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배당은 모두에게 다 줘야 되잖아요. 소액주주들에게도. 배당 재원을 몇백억, 몇십억을 쓰잖아요. 그런데 배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주주들한테 일단 배당 안 주죠. 그러면 대주주들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뭘로? 뭐 비자금으로 가져가든지 비싼 대표이사 월급으로 가져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사나 이런 데 보면 급여가 막 몇십억씩 되죠. 장난 아니죠. 배당 쥐꼬리만큼 주면서 임원들의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그러면 회사의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임원 근로자들도 있지만 바로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도 관계자거든요. 근데 주주를 홀대하는 이런 기업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펼쳤었죠. 근데 앞으로는 뭐 꼭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 선진화될수록 우리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선진화될수록 그래도 배당이 분명히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런 압력이 심해질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기업은 배당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직장인들 또는 전문 자격인들의 오랜 꿈이 뭐냐면 은퇴하고서 임대사업자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소위 뭔가요? 건물주죠. 건물주. 우리 소원이에요. 사실 뭐 연예인들, 프로 운동선수들, 전문 자격증들 뭐 저처럼 세무사, 뭐 변호사, 의사 모든 이들의 꿈이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 받아먹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런데 그게 10년 후, 20년 후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아, 나는 좀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주식 좀 많이 갖고 있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죠. 왜? 임대 수익률이 요즘 많이 낮아져요. 거기다가 뭐 갑질 논란이라고 해서 그 임대업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임차인들을 많이 우대해주는 우선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 갖고 있으면 불편한 게 많아지죠. 돈은 돈대로 못 벌죠. 그런데 주식 갖고 있으면 매년 꼬박꼬박 은행금리보다 높은 배당을 주고 또 팔고 싶을 때 팔면 언제든지 팔 수 있죠. 그게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못 팔잖아요. 길면 1년씩도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주식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다 팔죠. 언제든지 팔 수 있죠. 그런데 배당까지 많이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 배당은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주가. 이건 뭐 말하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자본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에서 일정 부분 배당을 하고 그럼 남아있는 이익은 회사에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바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낸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가 여기입니다. 이건 배당으로 수익을 내고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우리는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려면 주가의 움직임이 뭔지, 주가가 뭔지, 주식의 가격이 뭔지를 알아야죠. 다섯 번째, 주가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선 차트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보면 좋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좀 기본적인 차트의 용어들을 해설을 해놨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인데요. 이 모든 일련의 활동들,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내거나 매매 차익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너 주식 왜 하니? 돈 벌려고요. 다른 대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 왜 하니? 돈 벌려고요. 그러면 은행에 돈 넣어도 돈 버는 건데요? 왜 우리는 주식을 할까요? 더 많이 벌려고요.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벌려고요.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주식 투자를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어떤 사람들은 못 벌고 심지어는 손해까지 나죠. 은행에 넣으면 내가 잘났건 못났건 공부하건 안 하건 모두 다 똑같이 요만큼을 주죠. 쥐꼬리만큼. 주식 투자를 하면 내가 잘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주식 투자하면 이만큼을 벌고, 은행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 벌고, 그렇지 못하다면 손실나고. 그런 걸 유식한 말로 재무관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요. 위험이 높을 때 수익도 높다. 그럼 은행의 위험이 높겠어요? 주식 투자 위험이 높겠어요? 당연히 주식 투자의 위험이 높죠. 나 위험이 싫은데 나는 마트 가서 콩나물 500원짜리 사는 것도 100원 깎으려고 하고 나는 위험 싫은데, 이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되죠. 왜? 콩나물 가격 100원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주식했다가 그 어렵게 모은 돈 1억으로 투자했다가 5천만 원 만들고 5천만 원을 잃으면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뭐보다 더?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험을 못 견뎌해요? 그럼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근데 그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야. 내가 까딱하면 내 돈 1억이 다 날라가. 근데 열심히 하면 1억, 2억 될 수도 있어. 이겨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한 보람을 느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트 3가 어떻게 보면 파트 1, 파트 2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동기부여. 파트 1에서 8단계 지키자고 8T 가르쳐 드리고, 파트 2에서 8가지 기법 8테크 가르쳐 드려도 파트 3의 꿀팁을 모른다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17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자질이 있고 그 자질 중에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구나. 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지식, 이 정도는 진짜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 정도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본부터. 자본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T자로 그려보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굵직한 계정 과목이죠. 이 자산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도 있고 재고자산도 있고 유형자산도 있고 투자자산도 있고, 부채에는 뭐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회사 사채도 있을 것이고 단기 대여금도 있을 것이고, 자본에는 바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중요한 개념이죠.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중요하고요. 이 자본금이 바로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예요. 5,000원짜리 액면가 주식을 10,000주를 발행했다.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픽스가 돼요.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본금을 변경하는 몇 가지 법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증자. 증자에는 유상, 무상이 있어요. 또 감자. 감자에도 역시 유상, 무상이 있습니다. 또 이익 배당. 이런 것들이 자본금을 변동시키는 행위들이에요. 상법상의 행위들. 증자. 자본금을 높인다. 감자. 자본금을 낮춘다. 죄송합니다. 이익 배당이라고 말씀드린 건 실수입니다.
주식 배당으로 바꿀게요. 주식 배당. 이익 배당에는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있어요. 현금 배당은 자본금을 변경시키지 않거든요. 이익 배당 중에 주식 배당으로 바꿉니다. 자, 이것들 자본금을 높이는 증자, 자본금을 낮추는 감자, 주식을 배당하는 거예요. 이익으로 주식을 준다. 자, 그러면 증자, 유상증자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고 자본금이 늘어나죠. 무상증자, 돈은 안 받는데 주식을 줘요. 뭘로? 바로 자본잉여금으로.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본금이 늘어나요. 뭐가 줄어들어요? 자본잉여금이 줄어들죠. 자본잉여금이 줄어들어요. 이해하셨어요? 어렵죠, 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 배당, 주식으로 배당을 줬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주식 발행했으니까. 배당이니까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겠죠. 이해하세요? 유상 감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뭘 줬어요? 현금. 현금도 줄어들겠죠. 무상은 현금은 상관없죠. 뭐죠? 현금이 줄어들죠? 자본잉여금이 늘어나죠. 자본잉여금이 늘어나요. 감자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나 하나도 모르겠다. 회계학의 기본 용어들을 모르는 거죠. 상법상의 이런 법적인 형태들을 모르는 거죠. 이 붕괴는 몰라도 그러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알아야겠죠.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니 바로 유상증자는 1차적으로 안 좋습니다. 유상증자에는 주주 배정이 있고요. 제3자가 있어요. 제3자 배정. 주주 배정은 일단 무조건 안 좋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주식 1억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식을 더 사래요. 돈 내면 더 준대. 싫죠. 1억도 물려갖고 갖기 싫은데 그 돈을 더 내고 주식을 더 사요. 억지로. 완전 억지로 강매하는 거예요. 강매. 칼들이 대면서 야, 너 우리 회사 주식 사. 돈 내. 싫잖아요. 첫 번째, 주주들이 싫어요. 두 번째, 주주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시그널을 줘요. 어떤 시그널? 우리 회사 돈 없어. 우리 회사 돈 없으니까 주주들한테 돈 거둘 거야. 안 좋죠. 주주 배정 안 좋아요. 제3자 배정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유일하게 어떨 때냐면 그 제3자가 경영을 아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제3자 배정을 받은 그 돈으로 신사업에 진출할 때 그 정도가 좋고 일반적으로는 역시 안 좋다. 시그널 효과는 똑같잖아요. 돈 없어. 우리 회사 돈 없어요. 주주 배정은 우리 회사 돈 없으니까 일반 주주들이 각출해봐요. 제3자 배정은 우리 회사 돈 없으니까 너만 내봐. 뭐 이런 거예요. 증자는 유상증자 있고 무상증자는 좋은 이미지가 더 있어요. 왜? 보세요. 유상증자는 현금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편입시키고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는 효과가 없지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가치에는 자본금 계정으로 자본잉여금 계정의 돈이 대체되는 거에 불과하지만 이미지상으로는 무상증자는 유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왜? 자본을 줄이는 거니까. 회사가 얼마나 안 좋으면 자본을 줄이겠어요. 삼성전자 보세요. 자본 한 번이라도 줄인 적이 있나? 그 다음 주식 배당은 좋다 나쁘다 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왜? 배당도 주고요. 그 배당을 현금으로 사회 유출하는 게 아니고 그 배당을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는 거잖아요. 주주들한테는 공짜로 주식도 주고 그 배당금을 사회 유출 안 시키고 사내에 유보시키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해서 좋다. 이게 바로 자본금의 논리예요. 이게 딱 없어졌죠 지금. 이 기계가 좋은 거죠. 여기 딱 요거 지우개만 딱 누르면 없어져.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똑같이 더 쓸 수 있고 시간만 있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런 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나 저거 모르는데? 유성증자가 뭔지 무상증자가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1차적으로. 근데 그것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렸죠. 유상증자에서 주주배정, 일반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또 무상증자에서 어떤 효과, 주식배당에서 어떤 효과, 감자에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 그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저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저 말고 저 정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지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자본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여기 자본이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익은 매출 총이익이 있어요. 매총. 영업이익이 있어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있어요. 단기순이익. 이렇게 세 가지 이익으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익은 뭘까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관리 종목 편입 영업이익 4년 연속 적자면, 그러니까 영업 적자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더 5년 연속 영업 적자면 상장 폐지가 돼요. 제가 강연에 다니면서 늘 말씀드렸던 삼박자 투자법에서 재무제표 분석, 가치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 우리는 밸류 투자가 대단한 이론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재무제표 안 보면 상장 폐지 종목을 갖고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면 1억이 빵원이 되기 때문에, 차트 잘못 봐도 1억이 빵원 안 되고요. 재료 분석 잘못한다고 1원이 빵원 안 돼요. 그런데 재무제표에서 영업적자 3년, 4년, 5년짜리 갖고 있으면 1억이 빵원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단기순이익에는 비정상적인, 비연속적인, 특이한 특수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들이 단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영업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포함된 게 바로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을 우리가 꼼꼼히 찾아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측면에서는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러한 자본을 갖고 이익을 내서 배당을 주는데 우리가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배당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안 주는 것이 좋을까?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생각해서 안 주는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 요것만 생각하면 이해가 다 돼요. 전설의 투자자, 아직도 살아있는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로 유명한 것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미국의 최고가 고가주로 유명합니다. 왜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의 최고가주가 됐을까요? 배당을 안 주고 이익을 사내 유보시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은 배당으로서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사회 유출이 되면 회사에 더 이상 남아있는 유보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안 내보내면 회사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사내 유보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회사에 쌓여있는 유보금은 이익을 더 창출하는 효과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배당을 안 주는 회사 중에 좋은 회사, 요거를 알아볼까요? 배당을 안 주는데 좋은 경우는 뭐다? 재투자 이익률이 큰 경우. 재투자 이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굳이 사회로 유출을 왜 시켜요? 왜? 주주는 배당 이익만 이익이 아니에요. 매매 차익도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당으로 안 주고 사내에 유보시켜 놓고 그 돈으로 회사를 잘 굴려갖고 내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무조건 배당 이익만 먹으려고 주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배당 이익을 못 먹더라도 나중에 한 방에
매매 차익으로 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벅셔 해소웨이처럼. 벅셔 해소웨이는 매년 배당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방에 너네 팔 때 유리할 거야. 이런 정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나쁜 회사다? 나쁜 회사에도 있죠.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어떤 경우예요? 이익이 없는 경우죠. 이익이 없는 경우. 이익이 없으니까 배당을 못 주는 거죠. 그죠? 또는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나쁜 경우는 이익이 있더라도 안 주는 경우죠. 이익을 있더라도 안 주고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다? 회사의 대기업의 오너들이 배당으로 안 나눠갖고 다 뒤로 헤쳐먹는 거야. 그럼 이 회사 껍데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안 하고 좋은 경우는 재투자 이익률이 높은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배당을 주는 회사가 좋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배당을 주는 회사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안 좋은 경우. 이거 역시 껍데기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배당으로 다 사회 유출시키고 껍데기만 남아요. 나중에 회사가. 그래서 배당을 주는 게 좋다 안 주는 게 좋다 보다 남아있는 유보금으로 재투자를 잘하느냐 또는 배당을 공평하게 잘 주느냐 껍데기만 남기려고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주가에 대한 말씀은 이 책 전체가 삼박자 투자법이 주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죠. 차트도 삼박자 투자법의 하나의 툴이니까 차트도 생략을 하고요. 위험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지식이잖아요.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얘기예요. 위험을 나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위험이 나쁜 것이다 라고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큰 수익을 노리면 안 돼요. 고위험 고수익이고 저위험 저수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은 나쁜 것이다가 아니고 위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잘 관리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면서 같은 수익에서 낮은 위험을 어떻게 하면 낮은 위험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분산투자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분산투자하는 게 바로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가능한 겁니다. 수익만 바라면 분산투자 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집중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은 큰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위험을 인정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분산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주식투자자의 지식 부분은 사실은 제가 깊게 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왜? 이게 자본, 이익, 배당 이런 게 좀 재무제표 분석 쪽에서 한 30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고 주가, 차트 이런 부분의 강의도 역시 한 30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제대로 하면은 이게 한 60시간, 70시간 강의인데 지금 삼박자 투자법 여러분들에게 책 읽은 독자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파트당 한 20-30분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으로 끝을 맺을까 자, 여러분들 파트 3 18장 주식 투자자의 지식 부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